자식들이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부모들 눈에는 항상 어리게만 느껴지나 봅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배웅할 때면은 그래도 항상 차 조심해야 된다, 네.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또 놓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저도 매일 출근할 때 네. 운전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특히 자녀들이 더 어린 경우에는 부모님들 걱정이 더 크실 겁니다. 호기심이 또 워낙 많은 시기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서 노심초사하실 텐데 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치아가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우리 아이 건강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치아 외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소아치아 건강주치의 모셨습니다. 네. 소아치과 남순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24시간 돌보다가도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네. 아차 하는 순간에 꼭 사고가 터지거든요. 네, 예. 뭐 어질러진 물건이야 치우면 되지만 네. 높이 올라가서 떨어진다거나 뭐 부딪히는 경우에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맞아요. 이럴 때 또 치아까지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치아 외상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거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우리 구강은 신체에 있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상을 많이 받는 그런 부위가 틀림없습니다. 스위스의 한 보고 연구에 의하면 이 구강은 우리 신체 전 표면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을 받는 빈도는 거의 전 외상의 5% 정도가 구강에서 나타나고, 특히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미취학 아동에 있어서는 거의 17%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 꼭 이렇게 개인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또 별난 남자일수록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연령별, 성별 차이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활동이 많은 연령일수록 외상이 많습니다. 대개 전체적인 우리가 여러 보고서를 보면 19세 이전에 소아 청소년에서 전체 치아 외상의 한 70 내지 9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심하게 잘 발생한 연령은 2세에서 4세 그리고 8세에서 10세 사이 아동이 외상을 잘 받는데, 그거는 2세에서 4세까지는 막 걸음마를 배우고 걸어 다닐 때입니다. 잘 넘어집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높은 곳에 잘 떨어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외상이 많고, 또 8세에서 10세 사이는 초등학교 들어간 그 연령대로서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놀이라든지 서로 밀고 하는 이런 장난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외상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연령이 됩니다. 물론 성별에 따른 차이라면 어릴 때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의 노는 패턴이 다릅니다. 네. 남자들이 아무래도 뭐 스포츠라든지 놀이가 조금 가격하죠. 그렇죠. 남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주변에서도요, 놀다가 네. 이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흔하죠. 네,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그 예. 전에 앞서서 우리 치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치아 구조는 크게 우리 입안에 나와 있는 치관부, 우리를 막 치아머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치관부와 뼈 안에 박혀 있는 이 뿌리, 치근을, 뿌리, 이 부위를 우리는 치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치관부도 보면 구조가 한 구조가 아니고 바깥에 사기질이 이렇게 있고, 네. 그 안에는 좀 더 연한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내부는 텅 빈 이 공간인데 이걸 치수강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 뿌리 끝으로부터 혈관과 신경이 모두 들어가서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막 통틀어서 신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치주인대, 치근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치아는 뼈하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만은 붙어 있질 않습니다. 치주인대라는 것이 뼈와 치아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치주인대가 있어야만 치아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뼈와 완전히 분리하여서 이 뿌리가 녹아나가는 것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방지하는. 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구조 가운데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외상을 입는 부위는 어느 부위가 될까요? 지금은 보통은 어린애들인 경우는 이 치아 이동이 많습니다. 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애일 때는 뿌리가 짧고 네. 되게 유치나 아니면 초기 영구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짧고 뼈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네. 그래서 외력을 받았을 때 치아가 정상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이렇게 이동되는 그런 손상이 많습니다. 예. 반면 성인에 있어서는 뿌리가 잦아서 뿌리가 길고 또 뼈도 단단하기 때문에 파절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 외상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주실까요? 예. 자, 여러 가지 치아 외상의 형태입니다. 그냥 예제인데 다양한 형태로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상이 주로 일어나는 부위와 손상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볼 때 아래 턱보다는 위에 턱에 있는 치아들이 훨씬 외상을 많이 받습니다. 외력이 대부분 앞에서 오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 위에 치아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어금니보다는 대부분 이 전치부 앞에 대문니를 포함해서 적절치, 송곳니 이 부위의 외상이 거의 집중돼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상을 받은 치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제일 첫째는 흔들린 치아를 일단 고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 머리 혹은 뿌리가 부러졌을 때는 이 치아를 특히 치아 머리가 부러졌을 때는 신미성과 이 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수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난 치아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고정하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외과 쪽으로 하는 교정적으로 서서히 당겨가지고 제자리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빠질 때는 치아를 빠지는 이 소켓에 다시 집어넣어서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에 전반적에 걸쳐서 이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수가 신경이 죽으면 치수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치료를 도저히 못하거나 합병증이 심하면 치아를 발거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하신 이 한 7가지 중에는 가장 경미한 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동요되는 치아 고정을 처음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어졌을 때 치아가 좀 흔들리고 피가 나는데도 조금 있으면 네. 괜찮아질 거야 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작은 거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때는 예. 사실 관찰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예. 이건 필히 고정을 해야 합니다. 고정하지 않으면 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신경이 죽는 이런 다른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예, 뭐가 궁금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병원 안으로 와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이. 예. 원래 평소에도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 계절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절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방학 때 좀 많고 또 방학 아니면 좀 줄고. 치아가 약하거나 치아 배열이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한 부모들도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 아이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치아가 약하거나 배열은 유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치아의 그 많은 부분이
유전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단순히 충치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관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부정교합이라면 그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죠. 유치라는 게 전이랍하기도 하잖아요, 맞죠? 예, 전리가 전이 유치죠. 유치가 빠지는 거니까 만약에 외상으로 다치거나 뭐 깨져도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 전리 밑에는 영구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평생 가져가야 될 치아. 예, 그렇죠. 영구치가 이렇게 점차 나오면서 이 전리 뿌리가 녹고 없어져 갖고 마지막에 빠지는데 이게 요 시기까지 유지되지 못하면 옆에 치아들이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영구치가 나올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가 잘 안 맞고 배열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정교합이 초래될 수 있어요. 이 덧니라는 게 사실 이게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외상 많이 다쳤을 때는 제일 먼저 제일 심하게 이렇게 좀 상처를 입거나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덧니는 왜 생기는 겁니까? 덧니가 생기는 거는 결국 이털 그거하고 치아의 크기하고 안 맞아 생기는 경우가 많고 선천적으로는 잘 맞게 되어 있으나 전리를 관리 잘못할 때 후속 영구치가 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덧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치 관리가 잘 안 되면 덧니가 날 수 있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걸어가다가 탁 넘어졌는데 덧니가 있어요. 예. 그 덧니가 손상이 됐습니다. 예. 그럼 빼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덧니라고 해갖고 어느 치아가 예를 들어서 덧니인가 이렇게 문제인데 많은 경우는 송곳니가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덧니 양쪽에. 형태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을 네. 겁니다.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 털의 형태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다른 치아에 비해서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럼 무조건적으로 발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살려서 유지시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발치를 한다거나 제거한다는 게 우선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덧니가 이렇게 손상이 됐어요.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정 예, 혹은 떼운다 그러죠. 예,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지 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덧니라고 발치한다, 뺀다. 전혀 그런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네, 치아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상이 생기면은 뭐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심리적인 고민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사춘기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이 네. 아닐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치아 외상이 단지 그 외상의 어떤 심리적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외상을 받으면 치아 자체가 씹는데 일단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씹는데 지장을 받고 또 합병증, 다른 합병증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녹는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죽어가지고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발육 중인 치아는 뿌리 자체가 성장을 안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 만약에 발가하게 된다면 이 심리적인 문제, 특히 이 청소년한테는 심리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어린 나이에는 즉시 보출하기도 힘들 때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치아를 상실함으로써 겪는 어떤 대인과의 관계, 사회생활, 자존감 상실 등의 어떤 실질적인 심리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치아의 외상을 받았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그걸 한다면 좀 오래 유지시킬 수 있고 방치한다면 삶의 질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치료 방법 간략하게 소개는 해주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아가 흔들리거나 부러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설명 들어볼게요. 예. 대개 치아가 흔들렸을 때는 우리가 치아를 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뼈나 다리나 골절되었을 때 부목을 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고정함으로써 치유를 도와주는 거죠. 고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기관도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처가 이 자체가 크지 않을 때는 일주일 정도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치아 뿌리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잇몸, 이 뼈가 부러졌든지 한다면 8주 이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고정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래 하는 것이 치유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뿌리의 흡수라든지 유착하는 합병증을 오히려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그때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치관이 이렇게 파열되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가 부러졌을 때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상아지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고 고황 내에 자극원이 들어가서 치수, 즉 신경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그 부러진 부위를 보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걸 또 그냥 놔둔다면 만약 그런 측면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수복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러진 치아 조각을 갖고 오는 경우하고 하나는 부러진 조각을 미처 상실하고 갖고 오지 못했는 경우에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치료법 이 파절된 치아 조각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치아를 우리가 삭제하고 또 치면을 3부씩 하고 이 접착제와 복합 레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수복을 해줍니다. 예로서 이와 같을 때 이 파절된 이 치아머리 치관을 복합 레진으로 수복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위와 같이 치아가 파절됐을 때는 조금 심각하죠. 네. 그런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뿌리만 건강하게 완벽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의 부위를 수복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애들의 이 아간면, 이 치열이 완성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보철물을 하지 못하고 레진이나 이런 걸로 수복해갖고 관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이 검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관찰하자 하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파절된 치관 조각을 찾아봤을 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절된 이 치관 조각도 역시 치아이기 때문에 가장 원래 치아의 모습입니다. 색깔도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강도도 원래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만약 파절이 되었다면 이 치관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고객이 되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조금의 우리가 치아를 처치하고 난 뒤에 아까처럼 3부씩 접착제 레진을 이용해서 치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가 지극히 경미하다면 예. 재생 가능성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치아는 절대 재생하지 않습니다. 치아 자체는 한번 손상되면 원래 형태대로 되는 것은 절대 없고 결국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상한 부위를 제거해내고 다른 복합 레진 혹은 다른 재료로 이렇게 떼어주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절대 원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주신 설명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게 회복하는 데는 과연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들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이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치유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래 걸리는 건 8주 이상 걸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달라지고 주의해야 할 거는 일단은 외상받은 초기엔 절대적으로
딱딱한 음식 씹는 걸 금합니다. 연식을 하락하고 또 구강일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특별히 보통 때도 신경을 써야지만 외상이나 이런 거 쓸 땐 더 입술질을 철저히 하고 초기에 찌질은 부위나 염증이 심하다면 이 마우스 가글 소독제가 들어있는 클로엑시딘이나 이런 마우스 가글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치아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외과적 정의 및 고정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이게 치아가 잘 틀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그 예. 위치를 바로 잡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의하는 게 이게 한자 말이어서 그런데 바른 위치로 우리가 위치시킨다 하는 그런 네. 말로 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아가 이렇게 어떤 거는 빠져나오기도 하고 어떤 치아는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즉시 외과적으로 즉 치아를 우리가 힘을 줘서 제자리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고정을 하죠.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시키는 것, 저렇게 외상을 받았을 때 나중 되면 거의 신경치료나 이런 걸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단지 이렇게 탈구가 되고 해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심하게 이동됐을 때 중요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다치고 난 뒤에 빠른 시일 내로 치과로 가서 이 자체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치아가 빠졌던 자리는 혈병, 피떡이 이렇게 뭉쳐서 제자리에 위치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더 복잡해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환자가 왔습니다. 이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입니다. 입을 다물지도 뭐예요. 다물면 이부위가 다였어. 무엇인가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뭔가 단절된 부위가 있습니다. 네. 이건 치아 뿌리가 부러진 겁니다. 부러져 갖고 밑엔 제자리 있고 위는 빠져나온 경우이죠. 이럴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치아를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고정해 준다면 치아가 원래대로 발육한 경우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래대로 잘 붙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붙더라도 치아는 평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치아를 외과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치아를 교정력을 줘서 서서히 당겨내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치아가 밀려 들어간 겁니다. 항상 치아는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치아를 장치물을 이용해서 서서히 당겨냅니다. 당겨낸다면 나중에는 똑같은 치아가 되었습니다. 단지 우측 치아가 색깔이 좀 다른 것은 신경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변색 자체가 나타난 겁니다. 3살 때 거실에서 막 뛰다가 거실장이 쇠로 돼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탁 배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쇠 부분에 앞니가 탁 부딪히면서 그게 이가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처음에는 근처 어린이 병원에 갔는데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치는 하고 싶지 않아서 대학병원을 찾아왔죠. 거의 다 돼가는데 이도 안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빼고. 위에 건지 많이 변했구나. 7살까지 이빨이 없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생각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 하고 그날 오전 일찍이었는데 씻지도 못하고 들쳐업고 막 갔죠. 치아가 조금 파열도 되었고 또 잇몸으로 밀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니가 이렇게 밀려 들어간 경우는
그 하방에 있는 영구치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검사하여 왔고. 자, 내려줄게요. 혀 한번 내밀어봐, 여기까지. 와우. 혀 여기 대보세요. 얼 들어볼까? 보통은 밑에 게 위에 비해서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큰 이상은 아니고 조금 빨리 정상보다 빨리 흡수해서 본 양상 있고 밑에 천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여기까지 올랐어요. 외상받은 두 치아가 모두 신경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가 파열된 것은 또 우리가 수복을 해 주었습니다. 뭐 치유는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후속 영구치에 손상을 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집에서 뛰다가 거실장에 탁 이렇게 해서 부딪혔어요. 조금 흔들려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후속 영구치는 현재까지는 그 이상 없어요. 밑에 치아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이제 막 나오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됐다. 아픈 거 없지? 오케이. 지금 관리는 진짜 열심히 양치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가 안 썩으려면 이제 치실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실도 자주 해주거든요. 뛸 때도 어딜 다닐 때도 항상 좀 앞을 잘 보고 다니면 좋겠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정말 조심조심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 건강 프로젝트 2탄 소아 청소년기에 주의해야 할 치아 외상과 치료법까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흔들리거나 또 부러지거나 자리를 잘못 잡아서 탈구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일단 치아가 완전히 빠졌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또 복구가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치아가 빠졌을 때는 빠진 치아를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쪽 오른쪽 치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진 자리를 우리가 깨끗하게 혈병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처리한 후 이 빠진 치아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씻어내고 원래 자리에 위치시킨 후에 고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고정을 해서 신경치료라든지 우리가 아니면 치관, 잇머리 부러졌을 때와 똑같은 수복을 해야겠죠.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빠진 치아가 완전히 바깥에 나가지고 오래 경과되지 않고 입안에 있다면 결과, 예후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아를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고정해서 치료를 합니다. 뭐 2년 6개월 정도, 물론 신경치료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봐도 저 치아가 빠졌던 치냐 잘 모를 정도로 치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진 치아를 제식할 때 이들 결과, 예후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치아를 찾아와야 합니다. 네. 치아를 갖고 오지 않으면 제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이렇게 빠졌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달리기 하듯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게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은 빠진 치아를 우리 휴지나 손수건에 이렇게 딱 넣고 갑니다. 그러면 제식에도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치아 뿌리 있는 데는 보면 원래 아까 설명했다시피 뿌리는 치주인대, 치근막이라는 것이 치아와 뼈를 완전히 격리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떨어지게요. 저 뿌리의 인대는 굉장히 얇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눈으로 잘 확인도 안 되고 만져보면 그저 미끌미끌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가 입안에 있다면 즉시 제자리에 넣어오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빠졌다면 빨리 오되 빨리 하다 이게 얼마만큼 빨리 오겠어요. 그래서 그 가는 시간까지 적절한 보관용액에 담그어서 치아가 저 치주인대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관용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도 있을 수 있고, HBSS 특수한 약까지 있는데 사고를 당하면 그런 걸 당장 구하기 힘들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면 우유가 있습니다. 네. 차고 또 소독도 돼가 있고 좋은 그 매체가 있습니다. 일반 우유에 합니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안 됩니다. 일반 우유가 되어야만 삼투압이 우리 치주인대하고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치주인대가 죽질 않습니다. 네. 거기에 담궈서 치과에 간다면 대부분 경우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빨리,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이 있을까요? 치주인대가 보통 공기 중에 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름이라면 건조하고 이런 여름이라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물론 비 오는 날은 조금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분까지는 쓸 수 안 있겠네 한데 성장하는 소아이스는 아닙니다. 10분. 내 생각에서는 10분 이내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결과가 좀 안 괜찮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우유에 담근다면 그래도 조금 시간을 많이 낼수있습니다. 적어도 한 2시간 정도까지는 괜찮다. 어떤 사람은 더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고 난 뒤에 먼 곳까지 치과를 찾아야 한다면 일단 우유에 담그십시오. 네. 네. 주의할 점은 또 하나 내가 잊을 뻔했습니다. 저걸 땅에 떨어졌을 때 절대 저거 흙이나 이런 것이 이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제거한다고 칼이나 이런 걸 딸랑 긁으면 안 됩니다. 그럼 치주인대 다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게 오염됐다 싶어서 알코올에 담그면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즉 이물질이 묻었으면 흐르는 차가운 물에 수돗물에 잠깐만 씻고 우유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유도 못 구하겠고 다른 것도 불가하다. 애들의 혀 밑에 이렇게 넣고 되는데 그것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하신 조건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빠진 이를 찾지도 못하고 네. 가지고 왔다고 한들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은 그럼 성의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결국은 치아가 없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보철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성인이 되어서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보철은 대개 우리 연구 치열이 완료되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정도에 가능하고 임플란트는 성장 발육이 완전히 끝나는 연령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애들한테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사실 임플란트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입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안 되고 대개 대학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학교 연령이 그래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가 완전히 빠졌을 때 치료하는 제식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과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신경 치료 때문일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두렵다고 미룰수록 나중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 소아 청소년기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신경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실질적으로 외상을 봤을 때 우리 치아에 혈류가 들어가고 신경이 들어가는 건 아주 작은 치근단 공이라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외상을 이렇게 받아서 치아가 동요하게 되면 혈관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치수가 괴사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 치아 머리 치관이 파절됐을 때
저렇게 직접적으로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다이렉트로 그대로 우리가 세균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뿌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아청소년에서는 치수 절단술 가는 게 많이 사용됩니다. 저쪽에 치아가 뿌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파절돼서 신경은 노출되었습니다. 저럴 경우 염증이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저 자체가 아주 작다면 복졸하게서 그 부위의 약점만 도포하고 수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커가지고 염증이 진행되었다면 일정 부분의 염증이 있는 조직만 잘라내고 약재를 도포합니다. 도포해서 우리가 충전을 한다면 밑에 있는 부위는 이 치수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치아와 같이 뿌리를 성장시키고 치아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근단 공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치수가 완전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 치근단 공에서 혈관이 끊어졌든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갔든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뿌리가 녹아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괴사된 우리가 죽은 치수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 후에 약재를 넣어가지고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와 같이 뻐끔하게 뚫린 그런 치아에서 우리가 영구 충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구 충전은 막 다져 넣어갖고 부위를 완전히 막아주는 걸 의미하는데 저렇게 열렸다면 다져 넣을 때 다 약재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약재를 사용해서 저 끝을 막히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 건단공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구적인 건강 물질을 갖고 막 다져도 상관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건단 형성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신경치료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외상을 받은 치아 치료법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아가 발치되거나 완전히 제거된 상태일 때 그 빈 공간은 어떻게 앞으로 유지를 하고 또 확보를 해둬야 되냐라는 의문은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외상으로 치아가 올 때 이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전부 다 완전 탈구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치아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제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보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철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요즘 대부분 임플란트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이 빈자리 심미적으로 그걸 우리가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공간 유의 장치를 이건 영구적이라기보다 영구적인 보출물을 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해 준다면 적어도 심미적이나 아니면 치아가 없을 때 인접 치아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 이런 걸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도중에 저와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하나 치아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뭔가 이건 탈구된 치아를 완전히 빠진 치아를 제식했을 때 나타난 현상인데 저 뿌리에 치근막이 완전히 죽었을 때 뼈하고 치아가 붙었을 때 나타난 겁니다. 다른 치아들은 모두 이동을 했는데 이 치근막이 없는 치아는 뼈하고 붙어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다른 치아가 이동해서 나가는 건데 이런 경우는 결국 나중에 발치하고 우리가 보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저렇게 꺼졌을 때는 치족을 발육에도 안 좋고 심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공간 유지 장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외상으로 치아가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잘 치료할 수 있을지 치료법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치아가 외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치아가 변색되기도 하고 어떤 치아는 초기 영구치가 외상을 받았을 때 뿌리가 성장하지를 않아 성장이 중단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치수괴사하고 또 치근 흡수가 아닐까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자, 저쪽에 치근단공에서 이렇게 치아 내로, 치수 내로 들어가는 혈관이 들어간다 했는데 이렇게 움직인 경우는 모두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치수가 다 괴사가 되죠. 자, 이렇게 괴사된 경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뿌리가 이렇게 나중 되면 염증성 흡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찍 초기 영구치가 뿌리가 완성되지 않은 영구치가 거기 죽어버리면 안에 치수가 죽어버리면 치아가 두꺼워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외력이 약해집니다. 자, 이때까지 다 잘된 우리가 건단형 수술에서 잘 형성하고 맞던 치아도 어느 날 갑자기 또 치아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이 음식을 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과도한 힘이 있을 때 저러한 그런 치질이 충분히 이렇게 형성 안 돼서 나타나는 거기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는 둘 다 외상을 받았는데 치아 둘 다 이렇게 치아가 많이 성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일찍 건강 치료를 한 경우에 치아 형성이 중지돼 버렸습니다. 이런 중지된 자극이 종종 나타납니다. 자, 또 하나의 합병증으로서 치근 흡수가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이쪽에 대치성 흡수라고 하면 여기서 나왔다시피 보면 치주 인대가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 대치성 흡수입니다. 즉 치아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뼈를 채우는 겁니다. 이 대치성 흡수고 염증성 흡수라고 하면 이 우리가 하살표 표시한 데 보면 굉장히 우들두들하 이렇게 치아가 흡수된 양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 신경이 죽고 우리가 세균이 존재할 때 그들 세균이 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뿌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치수가 죽고 흡수가 있는 염증성 흡수는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거는 몇 달만 되면 치아 뿌리 반 이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해갖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인이 되는 이 괴사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라는 약재를 넣어가지고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상 초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찰해서 치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 걸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말씀하신 부위 자체가 예. 그 뿌리 쪽에 있다 보니 쉽게 외관상 노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자는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환자는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충치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죽으면 대부분 굉장히 통증을 앓게 되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든지. 그런데 외상에 의해서는 치수가 죽은 경우에는 동통이 거의 없습니다. 동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리가 우리가 외상을 받았을 때 후속 영구치의 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전리가 저렇게 있으면 전리 밑에는 영구치, 그 후속되는 영구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세월이 가면서 영구치가 자라면서 전리 뿌리를 점차 녹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 전리의 이 입천장 쪽 혹은 안쪽에 영구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이 심하게 가해진 경우 저 전리뿌리가 영구치 싹을 치거나 해가지고 상해를 줍니다. 그러면 영구치 자체에 손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오른쪽은 보면 뭔가 사기질이 안 보이고 노랗고 저쪽에서 보면 여전히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하얗습니다. 네. 저거는 유치가 싹을 한번 탁 쳐갖고 이 사기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경우입니다. 여기 밑에 치아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네. 이렇게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치아는 이렇게 꼭 똑바로 이렇게 꼿꼿해야 하는데 완전히 굽어 있습니다. 치아가 요 정도 형성됐을 때 뭔가 외상이 가해져서 뿌리하고 이 굽은 겁니다. 형성. 그래서 점점 굽은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제로 실상을 본다면 이쪽 치아는 정상적으로 뿌리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치아는 뿌리가 없습니다. 전니가 저 뿌리가 된 그 후성 연구체 손상은 좀 아니고 저 자체가 뿌리 형성 난 뭐 하겠다 하고 멈춰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치아가 우리 앞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망곡치락합니다. 치아가 이렇게 보면 휘충 굽어버렸어요. 나오질 않아요. 저 뭔가 역시 외상하고 관련되고 저런 경우는 옆에 치아가 나중 나오면서 이렇게 받쳐주는 곡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중 교정 문제 등을 많이 초래합니다. 지금 걷는 게 미숙해서 일단 걸을 때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씻을 때나 이럴 때 미끄러우니까 그럴 때 제일 많이 걱정되죠. 요즘은 아기가 이제 이유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숟가락질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쓰면 이제 애들이 이빨 부러지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수저를 써야 되나. 소파에서 이제 뛰어내릴 때 부딪히면 다칠까봐 좀 걱정되고 요즘에 약간 딱딱한 거 입에 한 번씩 물 때 있는데 그때 좀 걱정돼요. 저희 아이가 활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킥보드를 타거나 또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모서리에 이제 모서리 방지 그거 스펀지나 이런 거 붙여놓고 매트는 이제 거의 다 깔아놓고 있어요. 킥보드 탈 때 아빠가 늘 따라다니거나 안전한 상황이 아닐 때는 좀 타기 이렇게 꺼려지게 되는 거죠. 킥보드를 안 가지고 나간다거나 꼭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는 어른이 옆에 있다거나 손을 잡고 간다거나. 화장실에는 매트 같은 걸 깔아놓고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뭐 걸을 때는 앞에 최대한 장애물 같은 거는 좀 치워두는 편이에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치과 치료받을 때 이제 전신 마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걱정하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마취가 의사가 같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신 마취나 진정요법이 큰 해악이 있다 하는 그런 건 보고는 없습니다. 단지 진정요법과 전신 마취요법은 애들한테 불안감이나 공포감 이런 걸 감소시켜줘서 트라우마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많은 양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경우에는 원한다면 전신 마취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간추려 왔습니다.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어떤 부모님이 딸아이를 키우는데요. 이 딸아이가 자꾸 입에 자꾸 뭘 넣어서 씹어요. 장난감, 숟가락 이렇게 먹지 못하는 것들을 질근질근 자꾸 씹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치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니가. 그럴 땐 보면 굉장히 잇몸이 건지러워해요. 실제적으로 보면 잇몸도 좀 뻘겋고 춤도 줄줄줄 흘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어릴 때는 거의 모든 감각을 구강을 느낍니다. 1세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애들이 입에 넣는 거는 당연한 거로 봐요. 단지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거는 너무 위험한 거, 날카로운 거나 아니면 주 먹을 수 있는 거, 동그란 이런 거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커가지고 머리 지근지근 씻는다. 그건 분명히 치아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아이들이 그 정도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요? 예, 그 유사한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손가락 빠는 버릇이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경우에 어릴 때는 굉장히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되면 문제입니다. 3세 이전에 대부분 그만둡니다. 근데 이게 애가 클 때까지 안 되면 앞골 자체가 변형돼 버려요.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가 이제 앞으로 몸이 툭 튀어나와요. 이게 치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예, 이거 윗니가 아. 벌어나죠. 아래 차는 눌리고 위에 차는 이렇게 바깥으로 하니까 보통은 네네네. 그걸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구강 습관이 있으면 그건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애들이 낮에 열심히 놀 때는 손가락을 입에 잘 안 넣어요. 꼭 잘 때 딱 넣습니다. 그래서 앞골이 뭔가 튀어나오는 것 같고 뭐 문제가 있다면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대개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손가락 이런 걸 딱 보는데 딱딱하게 굳은 살 같은 게 있거나 이런 걸 보고 치아의 변형된 모양을 보고 진단을 하죠. 선생님, 그 유치라는 게 예. 그 손상이 돼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뭐 충치가 발생해도 통증조차도 못 느낀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치수가 이 신경이 완전 죽은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이 불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유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사연이었어요. 치아의 충치는 겉으로 보면 쬐까마한 것도 안은 이로 보면 뻐끔하게 이렇게 커져가 있는 경우 꽤 많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조그만 점처럼 보이지만 안은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유치에서는 그렇게 통증이 없다는 말씀이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들여다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픈 것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애들은 충치가 잘 안 생기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치과에 내원할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강 검사를 하고 충치가 잘 생기지 않도록 불소를 덮어한다든지 아니면 큰 어금니 이런 데는 혼맥구기 등을 가지고 예방하는 걸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걸 놓쳐서 방치해버렸다. 예, 치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방법 없이 사실 치아를 발치합니다. 이게 발치는 최후. 그렇죠, 최후의 보루죠. 진짜 맞이 못해서.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또한 외상치료는 많은 합병증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그 주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 시간을 이렇게 지켜서 꼭꼭 내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외출할 때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스크 속에 가려진 우리 아이들의 입속 건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외상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그 손상된 치아, 부러진 치아 가지고 빨리 병원 내원하시고요. 그래야지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예후도 좋다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소아치과의 남순현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을 딴 지는 82년이니까 한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소아치과에 애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들죠. 애 좋아합니다. 그러고 굉장히 애를 보면 좋고요. 즐거워야죠. 자기가 하는 그 직업이고 늘 하는 분야인데 즐겁고 행복해야죠. 아무래도 성인 보는 거나 애를 보는 게 더 나한테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정말로 보람 있다고 하면 가끔 어린애들 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선생님 막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쁜 손편지 같은 걸 적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흐뭇하죠. 지금까지
특별한 거 없이 제자를 이렇게 가르치고 키워내고 또 환자를 진료하고 또 연구를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는 저는 막 그런 걸 볼 때 참 행운이고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